우리 주변에 간혹 이 다운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죠. 평생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오경자님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아들을 황토에다가 굴려서 황토에다가 매일 하루 8시간씩 키워가지고 정상으로 키워내신 장한 어머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경자입니다. 자신일이라 말하기가 참 두렵고 떨리는데요. 제가 이거 40년 동안 꽁꽁 숨겼다가 갑자기 제 입으로 발설해갖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는데 의사가 절대 장애인으로 그때 당시에는 키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키워보려고 유리관 속에서 적외선을 쐬면서 그러는데 아기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앓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시험 대상으로 좀 달라고 하길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어머니 시골 가서 키우면서 황토를 밟고 아기를 키우면 어머님이 키우다가 아기가 죽어도 괜찮지 않아요? 병원에 주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퇴원을 해서 서울에서 정리를 해서 시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골 어디로 가셨어요? 평촌동.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지만 그때는 평촌동 기인마을이라는 데가 전부 다 산이 황토산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가가지고 제가 소위 말하면 동네 할머니들이 계모니까 동네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제가 애를 빨가벗겨갖고 겨울에도 마당에다가 뒹굴게 하고 아침 자고 일어나면 밥 먹여서 마당에서 하루 인중일 놀고 저녁에 이제 씻겨서 밥 먹고 재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2살 반까지는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박수. 그러니까 일어설 때까지 2년이 걸렸는데 2년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계속 하면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변화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4살 때 이제 이 아이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특수학교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 입학을 해가지고 뭐 3월달에 입학을 한 게 아니고 9월달에 이제 늦게 거기서 학교에서 받아줘서 입학식을 했는데 한 2달 만에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는 영특하니까 계속 교육을 시키라면서 그 2달 만에 6개월 동안 배운 애들하고 같이 진도가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자 이게 맨발 황토 속에서 맨발로 키운 그 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5살 딱 돼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제가 병원을 아기를 데리고 대학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가 다 나았어요. 그랬더니 염색체가 고장난 거는 낫는 게 아니래요. 염색체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봐야 된다고. 자, 그거는 모르는 말씀이에요. 자, 왜 염색체가 변하겠어요?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염색체가 일시적으로 바뀐 거예요. 자, 바뀌었는데 황토에서 땅에서 하루 종일 맨발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가 막 축전되니까 활성산소가 다 중화되잖아요. 변했던 염색체가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황토에서 맨발로 걸으면은 암이 치유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의사가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애기들이 감기가 들어도 절대 병원에 안 갔어요. 예. 그리고 그냥 빨간 껴서 항투에 집어 던져 놓으면 하루 온종일 놀다가 그 추운데도 저녁에 씻겨서 자면 이게 쌕쌕거리지 않고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유를 받은 엄마입니다. 자,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매년 수십만 명의 다운 증후군 어린이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순간 평생을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황토에다가 사실을 오늘 우리 엄마가 오경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운 증후군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새로운 과학혁명의 세상이 밝아온 겁니다. 밝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어린 시절에 우리 구본순 지회장 있는 그 교회에서 같이 한 말씀 해보세요. 사실 자식의 아픔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지만 제 주변에는 저희 가정이 특수사역을 해요. 특수 목회를 하는데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아픔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산이나 맨발로 걷는다는 건 생각을 못 하는데 제가 그 호스피스 병동까지 갔다 오면 죽음을 넘어서면서 저희 교인들에게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이 맨발의 효능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하면서 거의 지금 병원에서 안 되는 그 말기 암환우들이 지금 저희 그 900명이 넘을 정도로 그 중에 70%가 다 암환우예요. 근데 그분들이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했지만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많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적이지만 저희는 그 땅과의 접촉을 통해서 매일 맨발 걷기 기적을 이루고 있는 강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감동적인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암도 치유되고 파킨슨도 치유되고 그리고 치매도 치유되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은 물론 자가면역 질환들 모든 질환들이 치유되는 현장들을 우리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해결되지 않던 이 다운 증후군 그리고 이 발달 장애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희망을 오늘 봤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시간이에요. 천안에 있는 저 안과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공회장 촉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이게 하늘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연히 그 유튜브를 인터넷에서 뒤져보고 유튜브를 보고 보니까 맨발 걷기하고 그 박성호 원장님의 화요일이라는 데 가서 찾아가서 저희가 직접 맨발 걷기 하면 된다고 그런 인터넷에서 봐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가끔은 민간요법에도 좋다고 해서 둘이 찾아가서 거기서 처방을 받고 그 밀수하고 그 약침하고 그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맞고 박성호 하는 원장님께서 계속 맨발 걷기 하라고 매일마다 그래서 제가 끝나는 대로 매일 시간 나면 투트는 나이대로 학교 운동장을 매일 걸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네, 학교 운동장 매일 걷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에는 그 모래사장에서 매일 걷고 매일 시간 틈틈이 나는 매일 걷고 맨발 걷기를 많이 했거든요. 했고 지금은 제가 그리고 또 그 박성호 원장님께서
식재료가 이런 그 야채 식생을 예, 식생활을 좀 바꿔야 되고 그걸 좀 바꾸고 그해 9월달하고 작년 7월달에 검사를 해서 그 양쪽 눈이 모두 정상이라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건 다른 이치가 없어요. 오로지 맨발 걸으시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십니다. 우리 여기 저 박연종 부회장님도 치유되셨어요. 저 맨발로 걸으셔가지고 이 용매장에 치유된 그런 사례이고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시고 우리 박성호 원장님의 처방을 따라서 계속 꾸준히 맨발 하시면은 평생 건강한 눈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 조언해 주신 분들 생각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족이 전부 다 맨발 하셔가지고 이렇게 젊어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 목동에서 온 송명균입니다. 송명균입니다. 예. 제가 21년도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모산에서 회장님 뵙고 저희 손주가 아토피 피부염 엄청 크게 앓아가지고 어떤 거를요? 소아 그 피부근염인데 예, 그 애가 이제 그때 4학년 때인데요. 밖에를 나가지를 않아요.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라고 온몸이 그러니까 거의 집에서 생활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놀지도 않고 많이 피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우리 딸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맨발을 알게 돼 갖고 회장님 뵈러 대모산까지 가서 그때 7월달에 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맨발에 입문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딸이 물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맨발은 이제 회장님을 비롯해서 맨발 가족들 덕분에 저희 가족들이 치료가 잘 되고 재발도 안 되고 좀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2013년 루마티스 자가면역질환을 편장받아가지고 약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12알씩 먹었어요. 12알씩? 예. 그 약에 지쳐가지고 이걸 먹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때 대모산에 이제 회장님 만나놓고 맨발을 입문해갖고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하고 하던 중에 이제 그래도 약은 좀 줄었어요. 아침에만 먹고 저녁에 먹는 약은 이제 줄이고 이 약의 부작용도 물론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막 손발이 부었고 관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관절이 너무 아프니까 이건 진통제로도 안 되고 근데 약을 병원에서 먹으라는 대로 다 먹었는데 결국은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맨발에 더 열중하게 됐죠. 산으로 바다로 맨발을 하다가 계속 한 10여 년 지났죠. 그리고 약을 좀 끊어보자 해갖고요. 한 2022년 그때부터 약을 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약을 먹는다 그러고 며칠 먹다 며칠 안 먹고 며칠 먹다 안 먹고 그래도 한 달씩도 안 먹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지금은 약을 완전히 끊은 지 1년 됐습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 지회장 이정학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원래 70에 맨발 걷기는 인생 2막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었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우연하게 이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 의사가 어떻게 여기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제게 물어봤습니다. 체열 검사한 결과 당화혈색소가 14가 나왔어요.
뭐 그때 당시 저는 몰랐는데 14가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5.5에서 5.9 정도가 가장 정상적인데 제가 2배 이상 높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저 몸은 이미 아플 대로 아프기 시작을 했고 모든 병들이 저희 쪽에 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 와중에 결국은 2020년도 6월 1일 날 건강검진 중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조언을 받고 아산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고 6월 30일 날 제가 수술을 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경구암 항암을 약 6개월간 했는데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결국은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10년간을 당뇨로서 고생을 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맨발 걷기를 2022년도 6월 달부터 맨발을 박동찬 회장님의 맨발로 걸으라는 그 얘기를 인터넷상에 접하고 그때부터 맨발을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 10일 만에 혈압이 160에 103이라는 그 혈압이 117에 75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혈당이 6.6에 당 혈색소가 14에서 보통 8, 9에서 유지를 하다가 10년 동안 유지하다가 맨발 걷기 후에 6.1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맨발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영하 10도가 돼도 저는 맨발을 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발을 해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까지 제가 갖고 있는 7가지 병들이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평소에 맨발을 하기 전에 항시 감기가 1년에 한 3번, 4번 정도는 제가 감기를 앓았었는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감기를 앓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다리에 저는 상당히 좀 많이 핏줄이 많이 쓰가 있어요. 그래서 항시 마비가 일어나고 지가 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같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정맥. 네, 하지정맥.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특히 놀라운 사실은 종합검진을 이제 5년이 지나고 나서 한 결과를 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에서 300까지 가는 게 지금 맨발 걷기 3년 만에 168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시력이 보통 0.8에서 0.3 양쪽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시력이 0.8로 다 똑같이 0.8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5년이 지나서 2025년 6월 10일 날 저는 아산병원으로부터 항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지금 삶은 어떠세요? 지금 삶은 행복합니다. 지금 수명산에서 3시간 정도 하루에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맨발을 걷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섭생을 통해서 식사도 점점 더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고 근데 먹고 나서도 걸으니까 금방 소화가 돼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삽니다. 이게 에너지가 막 활성화 되는 거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멀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